그리고 여기서 잠시 광고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눌러주셔가지고 상당히 호응이 좋아요. 그리고 구독자 수도 한 40명 정도 늘었어요. 그런데 40명 가지고는 안 되고, 지금 현재 이거를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구독하고 좋아요를 안 누르신 분은 한번 눌러주세요. 그거 눌러주시면은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도 예, 구독, 좋아요, 댓글 모두 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혜한 씨 감사합니다. 제가 힘을 받아야 이 나쁜 사람들하고 싸워가지고 이겨서 좋은 정보를 국민들한테 이렇게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사람도 많지만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재판 기록을 이렇게 전부 다 확보했다는 것. 여기에 녹음 파일만 한 100개 정도 됩니다. 녹음 파일. 한 재판에 녹음 파일이 한 3개 정도 이렇게 딸려오니까요. 엄청난 정보입니다. 웬만한 변호사는 이만큼 재판을 안 해요. 변호사도 재판을 해봐서 노하우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정도 재판을 정도 되면은 웬만한 변호사하고는 뺨쳐요. 그런데 변호사들이 정관 변호사라고 하죠. 이분들이 이제 재판에서 법리적으로 다투는 거를 이제 싫어하는 것 같아요. 다투지 않고 짜웅을 해서 동기 변호사나 동기 연수원 출신, 같은 학교 출신, 동문, 같은 지역 출신, 이런 사람들하고 연관돼 가지고 꿍짝꿍짝 해서 재판을 이기는 방법을 많이 택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손해를 보는 사람은 아무것도 능력이 없는 일반 시민, 일반 국민,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봐요. 따라서 이 재판에서 제가 주장해야 될 것은 아주 간단한 사건, 금액이 얼마 안 들어가는 것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미만 또는 2,000만 원 미만, 이런 사건들이 수두룩한데, 이런 것은 전부 다 AI를 도입해서 자동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룰을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돈을 누구한테 빌려줬다, 그래서 차용증이 있다, 그러면 판결을 간단히 하면 돼요. 돈을 갚아라. 그런데 이 판사가 돈을 준 증거가 있느냐, 증거를 내놔봐라. 현금으로 줬다, 그래서 차용증을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면은 현금은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변호사 선임비만 내고 또 지고, 그 다음에 항소심 가가지고는 또 이겼다고 또 판단을 해요. 이겼다고 승소 판결을 해요. 그럼 또 대법원까지 가야 돼요. 그럼 대법원에서는 또 어떻게 오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변호사 수임료로 다 뺏기고, 서로 쌍방이, 왜 그냥 한 번에 판결을 안 해주고 1심에서는 이겼다가 항소심에는 졌다가 대법원에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돈을 이렇게 빼앗는, 야비하게 비열하게 빼앗는 그런 구조가 이 법조계예요. 그래서 저는 머리를 썼죠. 나는 돈도 없지만 당신네들한테 10원도 안 뺏긴다. 내가 2가지만 하겠다. 인지 떼오고 송달료만 내겠다. 그래서 전자소송으로 하겠다. 그래서 전자소송을 다 익혔어요. 여기서 익혀가지고 다 파악을 하고, 그래서 느낀 것은, 이놈의 판사들이 너무나 잔대가리를 굴리고 머리를 많이 쓰기 때문에 AI를 빨리 시급히 동원해서, 그 AI 도입하는데 얼마 돈도 안 들어가요. 제가 보기에 한 1,000억 정도? 1,000억 정도면은 시스템 다 깔고 다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재판으로 인해서 손실이 얼마나 큰지, 시간 낭비에다가 그 다음에 신경을 그쪽으로 써야 되고, 그리고 재정적으로 돈이 들어가고, 결과는 엉뚱한 쪽으로 나오고, 그래서 엉망이 된다는 건, 재판을 3번 이상 하면은 그 집안 망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요. 한 번 재판할 때마다 1심, 2심, 3심 있고, 두 번째 재판할 때 또 1심, 2심, 3심 있고, 다 돈 써야 돼요. 돈을 안 쓰면
져요. 돈을 쓰더라도 또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돈을 많이 써야 돼요. 상대방보다. 돈 따라가는 것 같아요. 돈을 누가 많이 지불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건다는 것. 재판이 이기고 지고 한다는 것. 그리고 여기는 세무조사에 대해서 한번 재판하는 건데 기록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검찰을 상대해서 형법, 형사소송법, 헌법을 다 마스터했고 다 마스터했다기보다는 재판의 체포영장이라든지 구속영장, 그 다음에 공소장, 범죄 행위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했고 두 번째는 민법하고 민사소송법을 익혀서 재판할 때 어떻게 재판에 대응하는지 익혔고 세 번째는 조세범칙 조사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어떤 거를 주안점으로 보는지 해서 조세포탈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전부 다 또 익혔어요. 그런 건 저는 사실 알고 싶지 않은 건데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못 사니까 제가 익힐 수밖에 없어요. 영화도 마찬가지죠. 제가 돈 있으면은 영화 감독한테 맡겨가지고 영화를 이렇게 좀 촬영해 주십시오, 만들어 주십시오 하면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편집해가지고 제가 가공을 하려고 합니다. 예. 여기가 이제 세무 관련 이렇게 소송한 것들. 이렇게. 이거 교도소에서 소장을 냈어요. 교도소. 왜 그러냐면 이 세무 관계를 계속 연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교도소에서 이렇게. 그리고 그 판사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교묘하게 이용해서 모르는 척하면서 다 조작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2014년 9월 18일 소장 제출해서 9월 18일 소장 제출, 9월 18일 소장, 9월 24일 성명 준비, 2014년 9월 18일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재판을 해서 2015년도 넘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2016년도 또 넘어가서 재판을 하고, 그 다음에 2017년도 또 넘어가서 재판을 하고, 2018년도 넘어가서도 재판을 하고, 2018년도 8월에 끝냈어요. 4년 만에 재판을 끝냈어요. 왜 이런 재판을 이렇게 4년씩이나 끌죠? 예? 저는 개인인데 별로 중요한 사람도 아니고. 이건 무슨 뜻이냐? 제 주장이 맞으니까 질질 끄는 거예요. 재판을 질질 끌어서 스스로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왜? 판결을 하면은 원고편, 재편을 드려야 되는데 재편을 들어주기는 싫고 재판은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질질 끄는 거예요. 지쳐서 쓰러져라. 지쳐서 쓰러져라. 너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테니까 네가 스스로 포기를 해라.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재판을 중간에 포기해요. 재판을 안겠다고. 왜 안냐? 돈도 없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재판을 하겠어요. 예, 여기에서 제가 녹음 파일을 하나 여기 판사하고 하는 거를 한번 또 들려드릴게요. 얼마나 판사가 장난을 치는지. 갖고 놀아요. 아주 교묘하게. 여기에 연루된 판사가 조국 정경심 교수님하고 그 재판이 꼭 저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저하고 비슷한 게 아니라 지금 조국 정경심 교수님 같은 경우는 언론에 노출이 돼 있지만 그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공표가 되지만 사실 이름이 없는 개인들은 밖으로 공표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아무도 알아주질 않아요. 네, 혼자 그냥 억울하게 당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당하지 않도록 제가 이게 대안을 좀 마련해 드리려고 그래요. 예, 한번 여기에 마지막 재판 그 녹음 파일이 하나 있는데 이거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한번 판사가 완전히 그냥 갖고 노는 것.
우리 국민을 가지고 논다는 것. 여기는 사법농단 판사예요. 재판장이 의정부 지법에서 법원장을 하다가 이제 서울 고등법원으로 왔는데 사법농단에 관련된 판사들하고 나중에 처벌의 기준이 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 차명 계좌를 이용해서 수익 은닉했다는데 그걸 수차 또 강조를 했는데 그거에 답변을 안 주고 있어요. 차명 계좌의 정의가 뭔지, 도대체 국세청 직원이 차명 계좌가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남의 계좌를 사용했다 그러면은 그 차명 계좌를 사용했다고 해서 고발 조치오고, 이게 대한민국 법입니까? 피고 수행자 그 차명 계좌가 뭔지 물어보세요. 차명 계좌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받느냐. 나중에는 시간이 없다고 빨리 끊으라고 하니까 제가 계속 원고가 도대체 얘기를 손해본 게 한 겁니다. 뭐냐? 통장에 돈이 들어있는 건 다 너무 길어가지고 여기서 1차로 끊겠습니다. 그리고 예. 이렇게 재판을 하는데 재판 내용을 조금 더 들려드릴까요? 이거 완전히 제가 재판 파일을 100개 넘게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재판할 때마다 판사들이 큰 소리 쳐요. 이게 재판이냐? 이런 것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느냐? 그럼 판사가 답변을 못해요. 그리고 요새는 좀 판사가 또 약아가지고 답변할 권한이 없다고 말을 안 해요. 저 판사는 지금 한 판사는 이랬다 저랬다 물에 물 탄 듯, 그래요? 더 듣고 싶어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말을 갖고 장난하는데 제가 속으로 다 알죠. 너희들은 다 한통속이라 판결을 못 내릴 것이다. 그럼 나는 재판 녹음만 확보해도 나는 성공이다. 너희들은 다 털렸다 나한테. 이 자료가 나중에 국민들한테 얼마나 폭발적으로 갈 수 있는지 너희들은 모를 거다 지금은. 하지만 나중에 세월이 지난 뒤에 얼마나 엉터리 재판을 했는지, 판사가 왜 적폐 판사인지, 사법부가 왜 불신을 받는지 증거를 내가 보여주겠다. 서류하고 이 녹음 파일에 의해서 증거를 딱 제가 내놓으려고 합니다. 이 지금 국세청 관련해서 소송하는 것은 정말 코미디예요. 코미디. 엄청나게 웃겨요. 제가 완전히 국세청 직원을 닥달을 해요. 세상에 그 납세자를 구치소에 쳐놓고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가 어디가 있느냐. 이럴 때는 납세자가 풀려난 다음에 세금에 대해서 취징을 하든지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어거지로 구치소에 있을 때, 그러니까 검사가 구치소에 쳐놓고 죄가 없으니까 세무서를 동원해서 조세포탈로 이렇게 엮으려고, 조세포탈 금액이 200만 원이래요. 200만 원. 그것도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용돈 준 거. 응? 그 사람들이 서초세무서인데, 서초세무서 바로 옆에 우리 사무실 있어요. 한 100평 정도 되는 사무실. 바로 옆에 서초세무서. 지네들이 세무서에서 사무실 와가지고 눈으로 보고 갔어요. 어떻게 운영은 되는지. 직원들도 있고, 사무 집기랑도 있고. 그런데 어거지로 탈세로 해가지고 했는데 200만 원 탈세했다고. 그 법인 사업자를 갖다가 재판에 넘겨요. 고발해. 그러면은 조세범칙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각 세무서마다, 각 그 청마다 조세범칙 심의위원회에서 이게 걸러요. 고발을 하지 말라. 이런 것은 통고 처분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각 행정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피하고 고발장을 접수하게 된 것이죠. 제가 나와가지고 그 고발장을 다 뜯어 보니까 전부 다 위조되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조작을 하고. 그런데 이걸 판사가 알면서 이거를 시정을 해줘야 되는데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매 사건마다. 그래서 제가 머리를 썼죠. 그래, 너 한 판사는 적폐 판사가 될 수 있는데 다른 판사도 적폐 판사인지 한번 내가 테스트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첫 번째는 조사 계장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고, 두 번째는 조사과장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고, 세 번째는 팀장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고, 네 번째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고, 다섯 번째는 지방국세청 조사국장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고, 그래서 다 소송을 해서 서류를 다 뽑아봤어요. 뽑아봤더니 이제 퍼즐이 맞춰지는 거죠. 이놈들이 다 한 통 속으로 해서 이렇게 헤쳐먹는구나. 그리고 지난번에 있었던 롯데그룹 500억 탈세 사건이 발생했는데, 500억 탈세는 무혐의래요. 무혐의. 이유가 뭐냐? 고의성이 없었대요. 탈세였는데 고의가 없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이게 말이 돼요. 탈세였는데 고의가 없었다. 아이고, 정말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탈세였는데 고의가 없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200만 원도 탈세다. 그냥 이런 감정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참, 아휴, 참말로 그래요. 참말로. 그런데 저만 이렇게 당하면 괜찮은데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당할 것이다. 이놈들은 수법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총대를 메고 이런 거를 사회에 공표를 해야겠다. 공표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임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걸 파악하고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변호사 상대로 소송하는 건데, 변호사 상대, 변호사가 왜 헌법에 위반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소송한 건데, 이건 재판 녹음 기록이 없네요. 재판 녹음 기록이. 재판 녹음 기록을 다 신청했는데 이것도 재판도 원고 비용이 1,000만 원인데 소장을 2016년 2월 1일 날 접수했는데 2017년 12월 15일 날 끝났어요. 보통 2년. 이런 거 가지고 기각 걸 것 같으면은 뭐들어 2년씩이나 걸려요. 그냥 1심에서 한 달 만에 기각, 2심에서 한 달 만에 기각, 상고심에서 한 달 만에 기각. 그러면 3개월이면은 끝나는 걸 질질 끌다가 기각을 해요. 질질 끈다는 것은 사건이 중요해가지고 심리를 더 깊게 하겠다 이런 뜻이야 되는데, 시간 세워라 내워라 해서 이제 나중에 1년 정도 지나면 너 지치지 않았느냐, 아직도 안 지쳤느냐, 그걸 보고 지치지 않았으면 그래 2년 됐으니까 내가 판결할게 기각, 딱 이렇게.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인지 아니면은 뭐 하는 데인지를 모르겠어요. 재판을 갖다가 이렇게 개판으로 하는 데가 대한민국 사법부 돈을 월급 같은 거는 꼬박꼬박 잘 받아 처먹으면서 재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물딱지 같이 해놓아가지고 다 힘들게 만들고 온 가정을 갖다가 파탄시키고 아주 이 괴물 집단, 아주 나쁜 집단이 여기에요. 여기 그 법원만 잘 돼도 어느 정도 사회가 안정되는데, 법원이 개판이니 뭐 다른 것은 뭐 볼 것도 없겠죠. 다른 소송은 다른 국가기관을 이렇게 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재판 서류를 하나 더 보여드리려고 지금 찾고 있습니다. 상황에 그 재판 서류가 어디로 없어져 버렸네요. 고통서울고법.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그 아까 재판 녹음 그 재밌어요. 그 판사하고 하는 건데
들어볼만 해요. 아주 그 마무리에 아주 그냥 제가 판사한테 이게 판사냐고 하면서 막 소리치는 것이 있어요. 법원 서울고등법원. 잠깐만요. 네. 좋아요, 구독을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파일이 뜨네. 좋아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좀 서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이는 서류, 네, 여기에 재판 증거 서류들, 예, 서류가 갑 몇 호증부터 이렇게 쫙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예, 몇 호증에서 갑 18호증, 19호증, 21호증, 몇 호증 해가지고 빨간 게 이제 원고, 제가 이제 한 거, 이건 피고, 예, 피고 이렇게 해서 피고 원고 이렇게 다퉜는데 이 재판을 언제 시작이냐? 2014년 9월에 시작해가지고 2014년 9월에 시작해서 네. 맞습니다. 시청료 값은 이거 정말 이거 엄청난 노하우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노하우고 시청료는 좋아요, 구독으로만 받겠습니다. 따로 돈을 안 받을 테니까 좋아요, 구독 팍팍 눌러주세요. 그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손해나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서비스로 좋아요, 구독만 누르시면 됩니다. 2018년 8월 3일 날 끝났습니다. 4년에 걸쳐서 너는 죽어봐라. 죽어도 너 국민편은 안 들어준다. 우리 공무원들이 누구냐? 국가기관이 다 똘똘 뭉쳐있다. 네, 박은정씨, 박윤정씨 고맙습니다. 이름도 예쁘시네요. 박윤정씨. 네, 착하신 분인 것 같아. 이름이 착해 보여요. 이름에서. 네, 이렇게 나오고 아까 사회 봤는데 이놈들이 그 재판 녹음 기록을 이렇게 감춰놓고 그래요. 어디다가. 그래서 여기에 이건 아까 그 반절짜리인데 하나짜리를 어디다 놨는지 좀 한번 찾아볼게요. 아주 교묘해가지고 재판부가 머리를 많이 써요. 머리를 많이 굴려요. 그리고 우리는 그 머리를 따라가야 돼. 또 뛰는 자의 위에 나는 자 있듯이 우리가 또 나가야 돼. 또 어디 한쪽 구석에다가 처박혀 놓고 줬다 이렇게 또 해요. 가질 수 있는 방법은 개인 재산은 얼굴, 인상을 좋게 갖는 거, 그리고 몸을 튼튼히 하는 것, 그리고 마음을 이렇게 항상 긍정적으로 갖는 것. 이 세 가지는 돈하고는 상관없어요. 항상 돈하고 상관없고 자기가 어떻게 갖추느냐에 따라서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돈이 이제 따라주는 것이죠. 돈이 있는 것이.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몸을 돈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망가뜨려요. 자기 몸을. 술 마시러 간다든지 뭐 무리를 한다든지 돈이 있으니까. 하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생활이 규칙적일 수밖에 없어요. 딱 그것밖에 못 하니까. 그래서 너무 좋아요. 네, 저도 사실 강남에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많이 벌었는데 솔직히 돈은 쓰지를 못했어요. 쓸 줄 모르니까. 그래서 세무서에 다 뺏겼는가 봐요. 한 10억 정도 뺏겼어요. 10억 정도. 그리고 손실은 재산상 영업상 손실은 한 100억 정도 지금 손실이 났고요. 그 다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할 거예요. 세무서에서 제가 1년에 한 1년에 한 10억 넘게 벌었다고 했으니까 이제 거꾸로 이제 역전이 되면은 손해배상을 그렇게 해줘야겠죠. 그쪽에서. 이제 너무 이제 재판 기록을 지금 제가 재판 녹음만 따로 여는 것이 있는데 재판 녹음 정말 그 악당을 이기는 방법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좋은 방법은 악당을 이기는 좋은 방법은 긍정적으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세월이 바뀐다. 여기 파일이 있네요. 여기에 부가세 1심, 2심, 1, 2, 3 1, 2, 3 파일이 있고 그 다음에 4-1만 있잖아요. 아까 거기에. 그때 내가 4-2도 확보했어요. 4-2. 4-2가 아주 중요해요. 완전 판사의 이 조사를 먼저 하면 안 되죠. 이게 이제 심지어 그 형사재판할 때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 50만 원 벌금 부른 것까지 당신은 죄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형사사건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그게. 그래서 이러한 오늘 저기 영상 하나 첨부했는데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상이요. 첨부 영상. 무슨 영상이요 지금? 예, 영상 간단합니다. 1분짜리 그거 무슨 영상인데요? 예, 아니 그냥 법정에서 예. 무슨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말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네네네. 무슨 영상이에요? 말을 이게 해보세요. 국세청 국정감사입니다. 국세청. 그거 여기서 허용할 수 없어요. 예. 이 아니 할 수 건입니다. 없어요. 쟁점하고 직접 연결되지 쟁점입니다. 않는 증거도 아니고 할 수 없다니까요. 아니, 쟁점 법정이 무슨 그래 안 돼요.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허용할 수 없다니까요. 지금 너무 답답해서 재판 답답하다고 재판장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지. 재판장은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결론을 짓겠습니다. 예. 제가 하도 억울해서 국세청 국정감사장에 들어가서 조세범칙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않다. 제 사건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조사냐라고 질의한 그 영상입니다. 네. 그래도 그리고 결론으로 피고의 그 조세범 처벌법 제3조로 인한 조세범칙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것은 어느 누가 보아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엉망 한 30가지 정도가 엉망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손대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조세범칙 심의위원회를 정상적인 날짜에 정상적으로 실시하였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2013년 1월 24일 원고에게 통보한 조세범칙 심의 대상 선정 통보서, 조세범칙 처분 통보서, 의견서 이런 것들이 한 날짜에 몽땅 제출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재판장이 이거는 아니라 아는 내용도 시원하게 피고 잘못했다. 세상에 이런 국세청에서 강남이나 이걸 한국판에서 원고 이런 원고 조용히 안 하실래요? 얼마나 더 당사자로서 가족이 다 멸살당했어요 지금요. 이제 어떤 것들은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은 네, 재판부가 판단을 않고 미적미적거리다가 4년을 끌은 다음에 결론적으로 판결을 어떻게 선고했느냐. 사소한 문제점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재판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참 판결문을 쓰더라도 어떻게 교묘하게 쓰는지. 그 재판을 뭐로 4년까지 합니까? 그냥 한 일주일 만에 끝내버리죠. 일주일 만에.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두 가지로. 시간적으로 죽이고, 재정적으로 죽이고, 정신적으로 죽이고. 그래서 이런 재판을 우리 국민들이 다 당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다 아주 교묘하게 나가는 거예요.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사건을 MBC 스트레이트가 방송을 했어요. 이 건으로 인해서
검사들이 수사를 않는다. 명백한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물타기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은 윤석열 장모 사건은 빼도 박도 못 오는 것이 은행 잔고 증명. 다른 것들은 물타기를 할 수가 있어요. 서류가 위조되지 않은 서류들은 그건 강요해서 작성했다든지 또는 모르고 작성했다든지 그때 당시에 착각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는데 그 은행 잔고 증명을 위조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라도 지금 검찰총장이니까 그나마 조금 봐주고 이런 문제가 있지 다른 사람 같았으면은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어요. 어림 반푼어치도 없어요. 즉시 구속감이에요. 구속감. 제가 아까 TV를 보면서 검찰총장이 신경을 쓰지 않는다. 전혀 관련이 없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검찰총장직을 내려놓아야죠.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검찰총장을 합니까? 검사들은 전국에 있는 정보를 다 파악하고 있어요. 이 정보를 다 수집하는 것이 검찰총장이에요. 하다못해 검찰총장 장모님께서 어느 커피숍에 가서 누구랑 대화를 한다. 그런데 누군가가 고소를 했다. 또는 경찰이나 검찰에 무슨 고소건이 들어왔다. 그럼 즉시 보고하게 돼 있어요. 즉시. 그날 고소장이 들어온 날 어디서 전혀 모른다? 말이 안 돼요. 그런 말은 우리가 들을 필요도 없고 논할 가치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구글에 가가지고 딱 컨텐츠 때문에 구글 본사 가가지고 이렇게 한 경우 구글 가가지고 이제 제가 그 마인을 만났어요. 중국의 알리바바닷컴 마인 이 자리에서 그리고 사이트를 보고 아주 멋있다고 이렇게 알리바바 마인 회장을 만났어요. 그때 이 사람 굉장히 그 이름도 유명하지도 않고 삐쩍 말라가지고 어디 시골 학교 선생님인 줄 알았는데 그때 내가 좀 도장을 확실히 찍어놨으면 좋았는데 도장을 못 찍었어요. 네, 이렇게 마윤에게 이제 편지 쓴 거. 너는 사회에서 중국에서 성공했지만 나는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그 교도소에 갔다 왔다. 그래서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라고 이제 편지 쓴 거예요. 네요. 최음엔 마인 딱 해가지고 지금 멈췄네요. 잠깐. 스크립트가 잠깐 멈췄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당시 왜 미국을 갔느냐, 실리콘밸리 갔느냐, 제가 이제 이러한 컨텐츠를 개발을 했어요. 이렇게 이게 샌프란시스코인데 샌프란시스코를 입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페이스북에 능가하는 그런 컨텐츠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구글 가가지고 협상을 하러 갔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빈 가상 도시에 이제 이 건물을 앉혀가지고 정보를 입력하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전 세계 50개 도시를 다 구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가지고
구글하고 협상하러 이제 가는 그런 단계에 마인을 만났어요. 제가 이제 언제 조금이라도 이제 여유가 생기면은 마인을 만나러 다시 갈 겁니다. 가가지고 이 내용을 알려주면서 제가 그 뭐라고 할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전 세계에 그 IT 쪽으로 서로 이제 교류를 좀 하자. 그래서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너무 아까워요. 이걸 제가 개발하려고 엄청난 공을 들였는데 예,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게 여기에 이것은 데이터인데 데이터를 입력해서 영상도 들어가고 뭣도 들어가는 건데 요즘 이제 유튜브가 이렇게 떠가지고 유튜브만으로 이렇게 딱 하는 거야. 이게 그래픽도 멋있잖아요. 이게 홈페이지에서 내가 샌프란시스코를 가고 싶다, 샌디에고를 가고 싶다, 그럼 샌디에고를 치면은 이런 정보가 떠요. 그래서 제일 잘 만든 사람들이 정보를 올린 것이 제일 위에 뜨게끔 해서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그 정보를 입수하게끔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거 구글까지 보여드렸고 이제 다시 또 기회가 올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소유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사람은 성공을 하게 된다. 그 시간이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그 때를 기다리고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 성공은 기다리는 자, 노력을 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온다는 걸 제가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늦지만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 같은 건 게임이 안 되죠. 제가 검사 판사들하고 내가 상대하겠어요. 왜 그러냐? 저는 창조적인 머리가 있어요. 창의적인 머리를 쓰고 있고 그 사람들은 법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하고 창의적인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 상대가 되겠어요. 제가 이제 법을 경험이 없으니까 법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이고 이제 법을 알게 되면은 하나 걱정이 없어요. 어디 판사나 검사 따위가 솔직히 말해서 판사 검사가 무슨 우리 국민들 우리 태어난 사람들한테는 고유의 재능이 있어요. 탤런트가 있어요. 이거를 존중하는 사회가 돼야지 자기들이 뭐 검사가 뭐 다 잘났다고 막 여기 쑤시고 저기 쑤시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런 건 저는 용납을 못해요. 그런 것은. 자, 영화 멋있는 영화. 그리고 영화 하기 전에 제가 음악을 하나 여러분들은 이제 저고 12시가 넘었으니까 여기서 이제 나가실 분은 나가시고 제가 멋진 선물을 하나 드릴게요. 음악으로 아주 멋있는 음악으로 한 곡을 예. 아 그래요? 아유 고려대 전기공학과 유명하죠. 전기공학과가 예, 기계공학과도 괜찮고 전기공학과도 괜찮아요. 근데 전기공학과 사실 재미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제가 이제 이공계인데 저는 기계인데 아들한테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뭐라고 하시는 게 좋냐면은 네가 평생 후회하지 않을 직업을 찾아라. 이 직업은 내가 날이 새도 토요일이 되건 일요일이 되건 평생 좋아하고 사랑할 직업이다. 그러면은 그거를 하라고 하세요. 아주 중요해요. 저는 기계공학 나와가지고 기업체도 있었고 연구소에도 있었고 한 10년 정도 그 기계계통으로 사회생활을 하다가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여기까지는 이제 다 마스터했으니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자. 지금까지는 먹기 위해서 그냥 제도에 의해서 내가 벗어나지 못했는데 이제는 사회에 나의 몸을 던지자. 그래서 던졌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잘 됐다가 이제 유혹에 빠져가지고 유혹이라는 건 뭐냐?
이제 돈을 벌게 되면 다른 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투자도 하고 뭐 주식으로 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주식. 예.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정신 차려가지고 다시 사업체를 이제 일으켰어요. 이렇게 해서 아주 잘 됐어요. 그 잘된 비결은 뭐냐? 포인트를 찾자. 포인트는 무엇이냐? 돈을 벌 수 있는 것. 그리고 기여를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됐고, 이번에는 이제 우연하게 사회적으로 제 잘못이 아니라, 검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지금 아주 제가 좋아하는 노래 하나를 이건 다 샀기 때문에 저작권이 저에게 저작권은 침해받지 않는 음악이에요. 음악을 한 곡 딱 들려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영화를 하나 딱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영화 음악 제 거 들어가가지고 네네, 창의적인 사람은 서로 알아가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볼 줄 알아요. 그 유명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은 사람을 볼 줄 알아요. 저도 나중에 돈을 벌게 되면은 무슨 생각을 하냐, 그 사람을 상대방을 만났을 때 무슨 스타일이구나, 이걸 다 파악을 해요. 거의 한 90%는 저는 지금 맞춰요. 이 상대방을 딱 만났을 때 당신은 무슨 재능이 있다, 무슨 스타일의 사람이다. 특히 이제 학생들하고 만날 때는 너는 어떤 전공을 했으면 좋겠다. 권리를 되찾도록 끝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든 영상이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남은 것은 이제 재판입니다. 재판. 지금도 진행 중인 재판. 이러한 정보를 정확히 얻어서 국민들한테 배포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